자, 3월 17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우리가 기다리던 금리 인상 발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새벽 3시에 발표가 됐고, 그 다음 기자회견을 새벽 3시 반까지 밤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일단은 오늘 차트 보기 전에 어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제로금리 시대 끝났다. 연준 기준금리 0.25%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좋은 점은 우리가 이제 0.5%를 올리면 어떡하냐. 한 번에 두 번을 올리는 베이비 스텝 말고 두 번 올려버리는 0.5포인트를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 부분은 해소가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또 걱정했던 부분 하나가 더 있죠. 대차 대조표 축소. 쉽게 말하면 양적 긴축이죠.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을 한 거는 3년 3개월 만인데, 자, 지금 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자, 점도표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점도표 보는 방법 저번에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점도표를 어떻게 보냐. 자, 여기에서 지금 12월, FOMC의 점도표예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5, 뭐 1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때 12월까지만 해도 2022년에는 여기 보이시는 1포인트 1포인트까지 금리 인상을 하는 걸 괜찮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지금 우리가 원래 여기였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이 횟수를 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면 원래 보통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한 번 올릴 때 0.25포인트를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에 1, 2, 3, 4 네 번의 인상을 해서 약 한 1포인트까지 금리를 상승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었어요. 12월 FOMC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 3월 FOMC 볼까요? 3월 FOMC를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7번. 여기 원래 이제 0에서 0.25포인트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치면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올려야 된다. 여기 구간이 지금 0.75포인트에서 2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이제 약 3개월 만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금리 인상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여기 1.75포인트에서 2포인트까지 2022년에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곳이 여기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 뭐 뉴스 기사를 보면 뭐 6회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여기서 1, 2, 3, 4, 5, 6 이렇게 6번의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1, 2, 3, 4, 5, 6, 7, 8 8번, 9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류로 지금 나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확연하게 12월보다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더 올려야 된다라는, 그리고 최대 3포인트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이렇게까지는 못 올릴 것 같고, 지금 여기 그래서 1.75에서 2포인트까지 올리는 게 제일 적당하다라고 투표를 한 사람들이 가장 많고, 점도표 그 위에는 이제 2.5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리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한 9회 정도 인상을 하고, 여기에선 한 6회 정도 인상을 한다라는 이런 점도표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 거라는 걸 몰랐겠죠. 12월 때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엄청난 인적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 근데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력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만들고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바뀌고 있죠. 금리 인상은 더 가속화가 되는 거에 무게가 지금 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봤던 금리 인상 예상치보다 훨씬 더 가속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16년도 때 이제 금리 인상을 했는 걸 봐도 16년도 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17년도 때까지
안 움직였죠. 근데 여기에서 한번 이제 17년도 때 이제 좀 가속화를 했어요. 그래도 여기에서 그렇게 크게 빨리빨리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을 올리는 속도를 보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빨라서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일단은 어제 우리가 차트를 잠깐만 먼저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자, 차트가 여기죠. 자, 어제 이제 움직임이 무빙이 좀 컸었죠. 자, 새벽 3시쯤에 여기 새벽 3시쯤에 금리 발표를 하고 나서 여기에서 인상을 한다라는 이 금리 발표를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죠. 자, 하지만 여기 보시면 3시 30분이죠.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 여기에서는 지금 밑으로 빠져줬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할 때부터 이제 다시 반등을 시작을 해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금리 발표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양적 긴축 얘기가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불안하게 봤었어요. 불안하게 보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서 말아 올린 거는 여기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파월이 얘기를 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경기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에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수요가 여전히 강한 만큼 침체 가능성이 작다. 그러니까 경제 회복이 경제 타격을 그렇게 크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좋은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주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좀 불안하기는 해요. 그래서 어제 제일 안 좋은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가오는 회의에서 국채와 기관 부채 그리고 주택 저당 증권 보유를 줄이기 시작할 것. 이게 뭐죠? 자산 축소. 말했던 대체하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신경이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께 말했죠. 테이퍼링이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있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가장 타격을 많이 주는 게 바로 양적 긴축입니다. 양적 긴축,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금리 인상을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하는 게 무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금리 인상 이것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양적 긴축까지 사용을 해서 무조건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양적 긴축이라는 이 도구도 사용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르면 5월부터 자산 축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 자,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5월에 자산 축소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러면은 저는 여기 파장이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자, 이 5월이 언제냐? 페드 일정을 보면은 5월 3월 4일이죠. 5월 3일 4일.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한 5월 5일 정도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5월 5일 이때 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이 전까지 빠르게 우리가 수익을 좀 확보를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시간까지,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적어놔야겠죠. 5월 5일.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니까 이 전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빨리 수익을 내고 여기에서 빨리 올라가는 그림이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획을 지금 여기 안에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수익을 내보자 라는 계획으로 지금 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자, 어제 또 내용을 보면은, 자, 2022년 GDP 성장률을 하향을 시켰죠. 원래는 4포인트였는데 2.8포인트까지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뭐 3.5에서 3.5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12월까지는 2.6포인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전망을 4.3%까지 이렇게 높게 측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률은 둔화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을 사용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비둘기파적인 방식이 아닌, 어제는 조금 매파적인 강경한 말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5포인트가 아닌 0.25포인트가 올랐고 악재가 해소됨으로 인해서 가격의 상승을 이끌 수가 있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어제 말했던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양적 긴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너무 뭐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매수 타점을 굳이 여기에서 지금 추격, 만약에 조금 내용이 좋게 나오고 분위기가 좀 좋았다면은 저는 매수를 추격 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라인까지 다시 빠지면, 자, USDT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서 밑에 부분, 여기 바닥 부분까지 이제 다 와가고 있거든요. 이전에 여기 바닥 이런 부분까지 내려오고 있고 추세선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USDT 도미넌스가 밑으로 여기에서 빠져준다.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위로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온다. 그럼 비트코인 어떻게 되죠? 밑으로 다시 빠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하게 포지션 안 잡고 비트코인이 38K 라인, 여기에서 이제 테더 도미넌스도 위로 좀 어느 정도 와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빠졌을 때 한 38 혹은 37까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한 37K 에서 38, 이 구간까지 좀 왔을 때 그때 매집을 한번 또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추격 매수도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추격 매수 안 합니다. 추격 매수 안 하고 기다리고 상황 좀 더 보다가 움직일 거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 차트들도 지금 뭐 좋은 위치라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뭐 여기에서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자리를 지켜주고는 있는데 뭐 움직임이 뭐 좋게 뭐 계속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은 잠깐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스닥은 자리 좀 지켜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점점 힘을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또 추가적인 내용 우리가 살펴보면은 과거 금리 인상, 하지만 자, 이제 금리 인상이 됐을 때도 일단은 이때랑 좀 달라요. 이때는 좀 천천히 움직였는데 지금 너무 가파르게 이제 올리려고 하는 거라서 일단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자, 이제 18일 크진 않습니다. 18일 날 맥스페인 가격 39,000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 가격. 그래서 39,000으로 끌고 내려올 수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마켓 메이커들이 지금 움직이기 참 좋죠. 왜 그러냐면 지금 거래소 보유량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거래소 보유량이 굉장히 지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죠. 정말 역대급으로 가장 낮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들이 여기 맥스페인 가격,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여기 가격으로 오면은 마켓 메이커, 거래소들에게는 가장 이득이겠죠. 이런 식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 보유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시세를 움직이기에 좋다라는 거겠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맥스페인 가격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25일날 가격을 보면은 25일날은 42K로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18일까지 한번 상황 좀 지켜봅시다. 그리고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추격 매수 말고 오히려 자리를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런 부분 올라올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 내려올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면서 이제 밑에서 잡으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을게요. 추격 매수는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수익은 네, 뭐 냈습니다. 수익은 이제 쇼 포지션 들어갔고요. 쇼 포지션 들어가서 짧게 해서 수익을 내긴 냈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여기 이제 어제 새벽이거든요. 그래서 40335에서 39655 여기에서 또 수익을 내긴 냈었어요. 우리 회원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포지션을 이제 알려드렸거든요. 이제 어디 잡는다고? 어딘 채팅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여기에서 숏 잡는다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서 포지션 공유를 했고, 분할 매수로 해서 매도로 해서 일단 숏 수익은 내고, 지금 일단 보유하고 있는 건 숏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숏 보유하고 있고, 이거는 상황 보다가 대응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고래들의 움직임 볼 건데, 자, 11번 고래 11번 고래, 12번 고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정확한 트레이더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16, 17일 계속해서 BTC를 매수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1번째 고래거든요.
근데 여기는 매수하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정리하고 해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트레이더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갑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트레이딩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빠지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뭐 가격을 고점에 팔고 하는 것이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들거든요. 그냥 이건 보유 그냥 지갑인 것 같은데 이 지갑에서 일단은 계속해서 BTC가 쌓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12번 고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뭐 매집을 하고 여기에서는 53,000 BTC를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 정도 가격이면 엄청 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매수를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빠져나갔던 거를 다시 그냥 채워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래들의 알림 같은 거 많이 보시죠. 뭐 거래소로 얼마가 입금됐다 이런 거 거기를 너무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뺐다가 다시 한번 그냥 다시 도로 지갑에 넣어 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같아요. 여기에서 이 뺐던 걸 다시 그냥 넣은 것 같은데 그래서 거래소 여기 있는 이 지갑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딩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산 이제 금고처럼 이제 그냥 지갑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11, 12번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제 트레이딩을 가장 하는 현실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의 이제 고래는 3번 고래죠. 이 3번 고래는 지갑의 용도가 아닌 진짜 트레이딩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3번 고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수한 흔적이 없습니다. 어제 말했던 15일날 매수한 거 외에는 지금 뭐 추가로 매수한 거는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있는 시장이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라고 보이고 있어요. 쉬운 시장은 아니라고 보이고 있고 사람들도 애매할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할 건데 일단은 안전하게 우리는 조금 바닥 위치에서 잡는 거를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레버리지 비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죠.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상승장도 시작이 될 거면 여기에서 이렇게 치고 올리면서 가격이 이렇게 올리면서 레버리지 비율 해소를 시키고 올라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려갈 때도 그렇죠. 이렇게 과열이 되면은 레버리지 비율이 과열이 되면 어느 한쪽으로 방향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위치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지금 밑으로 비트코인 가격 빠지면서 해소가 되고 다시 레버리지 물량이 쌓였죠. 지금 많이 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위로 레버리지 비율 해소가 될 때 이게 위로 비트코인 가격이 치고 올라가도 해소가 될 거고 밑으로 내려도 해소가 될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아래 어디로 간다라는 것보다는 큰 폭의 움직임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13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게 현재 가격이죠. 만약에 여기로 이렇게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여기 있는 물량들이 다 청산이 될 수밖에 없는 물량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지금 뭐 롱을 많이 걸어놨다는 거겠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격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 있는 레버리지 물량들이 청산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지금은 숏 물량보다는 지금 롱 물량이 지금 많이 좀 쌓여 있거든요. 고배율로.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해소시키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38K까지 한번 떨구고 그 다음 여기 이거 청산 다 시켜버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그림도 예상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또 걱정했던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차 대조표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적 긴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더 빠르게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그림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그렇게 단기적인 큰 쇼크를 받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다행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자리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추격 매수보다는 나중에 자리를 다시 밑으로 잠깐 빠져서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때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내용 있으면 저녁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칠게요.